우리 4명 중에 싸움 순위 매기면 이러게요? 네? 비밀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상표. 둘, 셋. 안녕 넷플릭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시리즈 DP 시즌 2에서 안준호 역을 연기한 배우 정혜인입니다. DP 시즌2에서 한호열 병장 역을 연기한 구교환입니다. 또 중사, 계속 중사, 영원히 중사, 박범구 중사 역의 김성균입니다. 오. 괜찮았어? 준비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DP 시즌2에서 임지섭 대위를 연기한 손석구입니다. 안녕하세요. DP2 연출한 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발포를 못하게끔 막아서는 장면이죠. 첨단 장비를 사용해서 그런 거 보면 진짜 이런 머리는 비상한 것 같아요. 그죠. 한호열 병장이. 저 촬영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대규모, 사실 가장 어려운 촬영이 밤 씬인데 비가 와야 됐잖아요. 저희가 지금 되게 밝아 보이기도 하지만 진짜 완전 컴컴한 어두움밖에 없는 공간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의 조명을 가지고서 가장 고생하셨던 조명 감독님이 현장에서 지금 준우하고 호열이가 저 뛰어가서 같이 물을 막는 액팅도 현장에서 그날 네, 변경된 콘티예요. 맞아요. 가장 좀 처절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거였어서 두 분이 한 2테이크 찍으신 다음에 거의 진짜 거의 뭐 반쯤 거의 이제 초죽음 되셔가지고 너무 힘들게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거 촬영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형이 이제 말을 못 하고 있잖아요. 설정상 못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애매하게 처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저건 하지 않는 거야? 아니면 하지 못하는 거야? 호열이의 의도나 의중 같은 것들이 완전하게 무언가 읽히지 않는 게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그거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입을 연 대사가 야 김누리 그만큼 다급했다는 거죠. 그렇죠. 일부러 안 한 거 아니죠? 어떻게 일부러 안 한 어떻게 거예요? 했어요?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못 한 거예요? 이제 말해주세요. 이거는 이제는 말했어. 호열이가 일부러 말 안 한 거예요? 진짜 못 한 거예요? 저도 궁금했어요. 비밀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말해주면 안 돼요? 아직 알려주면 안 돼요 진짜? 나 오늘 영업 비밀. 아, 왜 둘만 왜 둘이만 얘기해요? 이러게요? 네? 한호열 선배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일단 문상훈 배우가 긴 시간 동안 저 감정을 유지를 해야 돼서 본인 혼자서의 시간 되게 많이 갖고 진짜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 감정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끊지 않고 쭉 찍었어야 됐거든요. 모두가 되게 힘들었지만 열심히 좀 잘 만들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시즌 1의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런 얘기도 구성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긴 했었어요. 시즌 1에서 여러 명의 탈영병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가 생기고 어떤 감정적인 성장이 있었다면 이제 이 인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뀌었을 때 만나야 하는 인물들은 누구지? 그리고 그 인물들 또한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뭐 안타고니스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대로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좀 구성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진이 선배님은 우리 뭐 그 다들 다 한 번씩 인연들이 있는 네. 분이셔가지고 너무 친근하게 어제 만난 사람처럼 오셔가지고 하셨고 지현 씨는 첫 만남이 그 브리핑하는 장면이었는데 그 칼 같은 딕션과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점처로 나오네. 친한 사이 아니었지? 지현 씨. 처음 봤어요. 처음 봤지? 둘이서 진짜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유치하게 막 싸우는 거야. 난 옆에서 보는데 진짜 내 친구 와이프 보는 줄? 그런 느낌? 첫 촬영 때 이제 석구 형이 이제 지현 선배님 DP는 처음이시니까 긴장을 좀 풀어주시려고 되게 옆에서 장난도 많이 치고 네. 부부 연기 너무 태어나서 리얼했어.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래? 야, 너무 리얼했어. 못난 남자와 예민한 아내와의 못난 남자 연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진이 선배님의 그 구자원의 첫 등장 뒷좌석에서 사운드가 먼저 선행됐었고 발포 명령 내릴까요? 지휘관이 알아서 하세요. 그걸 나한테 물어봐. 인물이 이제 싹 드러나는 순간 저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인물이 벗겨지는 연출을 자주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얼굴을 궁금해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어떤 배우가 어떤 역할을 했을 거라는 게 사실
작품을 하다 보면 나가게 되고 당연히 먼저 뭐 어떨 때는 그냥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냥 작품만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등장이 되어야지 이 배우가 이 인물을 이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연기할 거야 를 보여주기에는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구교환 씨 시즌 1에서 첫 등장이 엉덩이 아니었나요? 그렇죠. 거의 뭐 첫 등장이 엉덩이였던 걸. 그 실루엣이죠. 실루엣. 너구랑 야, 이게 무슨 동네 박사도 아니고 국문부에서 이러면 큰일 나요. 갈까요, 말까요? 이 씬이네. 둘이서 이제 여기서 딴따다다단 이게 그거지 이런 장면들이잖아요. 이런 데서 김을 잘못 건들면 스타도 못 가져요. 이거 아무거 없는 것 같아요. 박준사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 뒤에 되게 임지섭의 명령기 나오잖아. 여기서 머리 굴리는 중. 한 0.05초 만에 태세전. 하는 거지. 방귀 낀 놈이 썩낸다 이런 유의 되게 지금 두려움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뒤 안 가리는 사람이야. 저 책상이 찍혔어. 나 두 대 맞았네 그러고 보니까. 투터치네. 진짜 때릴 줄은 몰랐겠지. 설마 진짜 그 상급자를 때릴까 생각했는데. 그리고 감독님 설정에 제기차기 세계 챔피언 설정이 제기차기도 잘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태권도 베이스의 어떤 군대 하면 태권도를 다들 하는데 그 배우죠, 군대에서. 원 때에도 이제 준호의 복싱, 뭐 토요일에 레슬링, 뭐 석봉의 유도가 있었다면은 군대 하면 태권도인데 정말 전투 태권도? 군대 태권도가 무서운 이유가 이제 안 찢어지는 다리를 찢어주려고 자꾸 찢으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최애 중에 또 최애 정소경 선배님을 또 컷사인이 외쳐지면 정말 푸근하고 다정하게 저에게 대해주시는데 스위치를 누르면 바뀌시지 액션이 나면 DP 시즌 2 나가고 나면 조동성 선배님이 액션 배우로 다시 한번 거듭나실 것 같아요. 우리 다 한 대씩 맞았죠? 네. 나 맞은 정도가 아니라니까. 다 때로 다녔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난 맞은 다음에 맞은 거 재찰한다 그래가지고 진짜요? 나 오민우 대사 중에 제일 소름 돋는 대사가 손주랑 레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사가 나 소름 돋았어. 막. 나 오늘 티온데 이럴 거야?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손주랑 레고 만들기로 했는데. 집에서 손주랑 레고 만들던 할아버지였다가 근데 자기 일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부사관의 어떤 끝 같은 사람이잖아요. 준사관이기도 하고 이제 군대 시스템이 극단까지 갔을 때 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구자훈과 오민우이지 않을까? 약간 장르적인 인물인데 장르적이지 않은 누군가 했을 때 그게 더 충돌하면서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캐스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민우의 전투력을 택하면서 우리 전투력을 너무 낮춘 거 아니에요? 근데 원 때부터 너무 싸우면 어떡해. 두 분의 전투력은 굉장히 뭔가 아 그런가요? 여기 우리 4명 중에 싸움 순위 매기면 꼴등은 임주섭이 당연히. 장교 출신인데. 형은 소리 한번 질러준 내가 한번 아니 쫄았었잖아. 그건 소리고. 나랑 장난하냐? 보자 하니까 임지섭 대위님. 그러니까 임지섭 대위님하고 박범구는 다른 사람이고 군인으로서 이제 이 걸어온 길도 다르지만은 서로를 조금씩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좀 이해하기 시작했다. 뭐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의 상황에서 서로 정반대되는 걸 원했다면 이제는 어떤 공동의 목적이 생겨서 그래도 가까워졌죠, 전부 다. 그 큰 사건을 하나 같이 마주하게 됐으니까 시즌 1에서 큰 생각할 지점이 많은 그걸 계기로 아마 깊은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 어지러운 이밤 트레일러 타운. 어우 니나. 오늘 진짜 왜 그러니? 여기는 세트장이죠 지금 세트. 이 대기실 세트 지은 거예요. 아 세트를 지었다고요? 이수 감독님 정말 진짜 너무 대박. 진짜지셔가지고 그러게 저런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 또 괴롭힘을 많이 당했네요. 맞으시죠? 한호열이란 어떤 DP의 정말 예전 시절 일병 시절 때 모습인데 정표는 저런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지? 저런 연기 말고 다 모든 중 잘하는데. 예. 그러니까 요 앞신에서도 박성우하고 한우열이 막 약간 뭐 욕도 하고 뭐 뒷담화도 까고 하지만 또 막상 누군가 저런 일이 됐을 때는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냥 그 나이 때 20대 남자애들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속. 한열 문장님? 저는 저 모자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평상시에 저런 모자 좋아하잖아. 좋아해요. 예. 늘 저런 거 쓰고 다니잖아. 처음에 그 얘기 있잖아요. 뭐. 모든 회에 호열이가 다른 헤어스타일 하면 어떨까? 시즌2는 호열이한테 위트 넘치고 재치 있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 자체가 호열이의 어떤 전역을 앞두고 사회를 가기 전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계속 극복해 나가야 하는 어떤 자신의 얘기를 자체가 어둡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모자 같은 게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을 좀 그간의 호일이랑 좀 다르게 보였던 것 같기도 해서 좋았거든요. 시즌2 시나리오를 읽고 뭐 모든 결과물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러니까 호열이는 위트 뒤에 숨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호열이는 어떻습니까? 하면 보통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예. 아, 호영이 머리가 왜 짧은가? DP 시즌1 직후 삭발했을 것이다. 그대로 기른 기장이 저것이다. DP를 그만두고 싶어 했거나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삭발을 했다가 기른 기장이 저 기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은 있습니다. 호열이라는 인물의 어떤 트라우마와 그런 게 나오잖아요. 말하고 싶지도 않고 감추고 싶었던 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바로 옆에서 보다 보니까 몰랐던 사람을 이제는 닮아가고 이해하는 안준호의 흡수죠. 그리고 대열이 형을 만났을 때 문지기처럼 암호를 아무. 어흥? 준호가 이렇게 툭 동물적으로 뱉었을 때 그냥 기분 좋은 거 이제 나 제대할 되겠다.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 테이크 골목길을 계속 걸어갔었는데 등을 계속 두드리고 이렇게 막 신나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대사가 원래는 제 대사가 아니었어요. 아 맞다. 그 원래 형 대사였거든요. 맞아. 근데 감독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저는 약간 처음에는 이거 괜찮을까요? 이랬거든요. 왜냐면 너무 막 그렇게 갑자기 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형 말대로 흡수도 되고 준호가 어떻게 보면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형의 리액션이 그게 진짜 그거는 그 대본에 없는 진짜 리액션이었거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호열 입장에서 되게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전사요? 안준호라는 인물은 극 중에서 가정 환경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아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의 문을 좀 닫아놓은 인물이고 융통성도 좀 떨어지고 전 부인이 되게 능력자잖아요. 결혼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아빠기도 한 것 같고 저는 그게 좀 감독님한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시즌 2를 하면 임지섭의 전 부인을 꼭 등장시키리 이런 생각이 애시에 있었는지. 헌병대랑 용덕이 형이랑 대화 때 애국자 씬에서 셋 있습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야 임대 왕성하네. 참 진짜 애국자다 애국자. 애가 셋 있다. 나는 어떤 그 다 어디 썼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 애 셋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애가 셋이었나? 지금 와서 임지섭이란 인물을 만들 때 가장 중요했던 기준 하찮은 남자? 그 하찮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깨고 갈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DP에서의 임지섭의 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만나는 분위기 약간 형성되는 것 같던데 마지막에 난 그걸 엄청 연기했어. 내 눈빛으로. 예 다시 약간 뭔가 다시 돌아가자.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법원으로 돌아가자. 형, 근데 그 가장 전사가 베일에 쌓여 있는 사람이 형이잖아요. 난 놀라운 그러니까 형 전사 좀 아니 박봉구 중사가 연극학도였다는 거는 그거는 좀 제일 반전이었어요. 진짜. 저도 꿈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연극부였고 햄님만 했다고요. 편견이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음악 활용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피땀 눈물. 절정에 치달았을 때 그 방점을 찍어주는 그 사운드와 그 노래 가사가 대열이 형의 열연이 있었기 때문에 저 곡을 쓸 수 있었습니다. 진짜로. 임대열 씨 실제로 대학로 있을 때 전 머리 저러고 다녔어요. 그 똥머리 얹고 다니고 막. 늘 머리를 좀 기르시나 봐요. 짧은 머리에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지금은 짧은 머리로 지금은 계세요. 짧은 머리. 좀 붙인 거죠. 오잉? 가발 네, 맞아요. 진짜 저희 가발이라고? 가발이에요. 내가 가발 감별사인데 나 딱 보면 그치 가발이었죠. 신선함을
마음을 담은 코코가 지나갑니다. 저기 나오고 있는 저 빵빵빵 비키새우는 실제 저 카트에 나오는 사운드입니다. 근데 진짜 저게 직진밖에 안 돼요? 우회전 좌회전 안 돼요? 안 되죠.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요구르트 아주머니 딴 데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무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저거 찍을 때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슈팅카에다가 자전거하고 카트를 같이 올린 다음에 한 새벽 2시 정도에 거의 모든 스태프들, 남자 스태프 모여가지고 엄청 무겁거든요. 저거를 맨 처음에 헌팅 갔다가 권진무술 감독님이 저거 갖다 하면 재밌겠는데? 한 아이를 내셔가지고 원래는 뭐 그냥 맞다. 시나리오에서는 킥보드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네. 거였었는데 저거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저 장비를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요. 빨라 보이는. 뭔가요? 상체를 빨리 움직여야 돼. 다리를 잘게 쪼개서 뛰고, 왜냐면 카메라 감독님도 그걸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빨리 뛰면 또 못 담아요. 그렇죠. 상체를 막 흔들어주면 돼요. 엄청 빨리, 격하게. 그리고 그게 되게 빨리 보여요. 협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요령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감독님 그러고 보니까 그 자전거 씬에서 계단 다다다다닥 내려가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한 시퀀스가 빠졌어요 지금. 그 계단에서 이제 대령의 엄청난 또 여론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여련이었어요. 저는 모니터링에서 빵 터지면서 그렇게 크게 웃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호흡 대회를 전반적으로 하나씩 다 넣고 빼고 하다 보니까 아쉽지만 임대월 선배님이 거의 모든 장면, 아니 모든 커트에 다 엄청난 열연을 하셔가지고 다 너무 뜨거운 거야, 모든 컷이 다. 계속 뜨거우면 좀 애매하거든요.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어떤 분량들을 줄인 경우입니다. 감독님 연출놀에는 임팩트 정량제가 있나 봐요. 게이지가 차면 이제 그것도 연출론 중에 하나신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져가야 되는 어떤 포션이 있는 거잖아요. 네. 누가 재미있으면은 누가 대신 덜 보이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저기 나오진 않지만 그 장성민이 이제 나 다시 군대 가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콧물 흘리면서 한 그 테이크가 진짜 많이 찍었거든요. 감정적으로 어려운 적이어서 20-30번을 갔는데 앵글 밖에서 대열 선배님이 계속 감정적인 도움을 주셨어요. 앞에 대사들을 치면서 같이 연기를 안 보지만 해주고 먼저 후배들을 아무튼 도와주시려고 애쓰는 모습 보면서 되게 그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선배님의 어떤 그 근데 진짜 저는 이 화 너무 좋아요. 다들 미쳐가고 있는 섬 같은 곳이죠. 저기 들어가면 다들 미쳐간다 이거지. 약간 그런 식의 괴담들이 있잖아 실제로. 이제 GP, GOP 괴담이 있었었고 얼마 안 계셨는데도 표정이 바뀌셨네요. 그렇지. 아 너무 잘했어. 전투력 있잖아. 너는 전투력 있다고. 싸움 순위 꼴찌가 아니라고. 신하이가 꼴등.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미쳐간 거지. 그러니까 잔혹한 면도 있고 인간이란 본성 안에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걸 지금 임지석 대위가 가혹행위를 한 그 가해자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 생각도 했어, 감독님. 이 씬 때문에 어쩌면 마지막에 법정씬에서 하는 그 말이 안 먹힐 정도로 돌아올 수 없는 선까지도 가버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또 동시에 그 선을 한번 넘어가 보고 싶은 거지. 그런 사람이 다시 돌아와야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회를 보고 있으면 묘하게 나중석, 신하이, 임지섭의 어떤 연기 톤들 하고 있는 대사들이 좀 비슷해요. 저 장소가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섭이하고 둘이 붙는 씬에서 아위가 긴장했어요. 되게 선배였던 지섭이 형이 좀 리드를 많이 해줬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었고. 아이를 연기하는 현욱이가 정말 어려운 씬을 딱 끝나고 밖에 나가서 같이 바람을 쐴 때에 현욱이의 표정을 난 좀 잊을 수가 없어. 맞아요. 그게 연기자다운 경험을 내가 하고 나서 후련함 같은 거를 얘가 밤바람을 이렇게 맞고 있더라고. 난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됐어. 아, 내가 이 씬을 그래도 모든 걸 다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후회 여기서 없이. 이렇게 딱 있는데 나는 그때 이제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이죠. 그게. 너무 나는 그게 표현이 너무 좋은데. 그냥 아름다워 보였어. 걔가 약간 좀 호러 영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촛불이 막 일렁이는데 까마귀는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까마귀는 CG입니다. 아 그런가요? 깜짝 같다. 그러니까 저 GP 전체가 세트잖아요. 배준수 미술 감독님의 거의 뭐 역작이죠 거의. 환경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그로테스크했고 연기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세트장 평면도로 봤을 때 단일 면적으로는 제가 경험했던 세트장 중에 제일 사이즈가 컸던 것 같아요. 저기. 안주 넓혀. 갑시다. 잡아.
이거 찍을 때 확실히 기억나는 건 대역을 쓸 수가 없었어요. 주로 저희가 대역을 잘 쓸 수 없는 액션을 많이 짜죠. 이게 안 돼요, 이거는. 각도가. 저 진짜 귀찮으니까. 블러 효과는 블러를 후반에 여러 가지를 믹스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림이 좀 흐르면 좋겠다? 있었었고. 난 저 기차 액션 씬은 진짜 감동이었어. 혜인이한테 진짜 나 하이파이브를 정말 뜨거운 하이파이브를 했어. 이 친구가 모든 걸 다 집어넣구나. 내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진짜 죽기 직전까지 찍은 거다라는 게 너무 느껴질 정도로 이게 그냥 단순히 액션을 넘어서 난 드라마 한 편에 표정이 너무 예술이야. 저 액션을 할 때의 그 표정이나 이런 게 단순 액션이 아닌 그게 있었어. 드라마가. 야, 준호야! 감독님 18번 연출. 라인이 싹 바뀌면서. 등장. 준호는 지금 거의 귀신 본 것 같은 느낌. 쓰이고서 많은 게 아니라 저 인물도 그 이후에 어떤 서사가 생겼고 그래서 바뀌었어. 변했어. 그렇게 좀 보여주고 싶었던 인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명령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다함이라고 정말 연기 잘해. 근데 진짜 처절해. 그 죽을 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 이 한신으로 이렇게 너무 서사를 보이게 그냥. 맞아. 현장을 전혀 모르는 그 사령부의 허가라는 게 때로는 얼마나 길고 늦은 기다림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간만에 촬영 현장 나갈 때 되게 좀 떨렸던 날이에요. 대사도 길고. 그 같은 모텔이었더라고. 맞아. 그래가지고 같이 파주에서. 밤에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저런 긴 대사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루한 장면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잘했어. 섹시한 표정, 범구형. 저게 원래 형이 싹 걸어 나오면 우리가 되게 브로맨스로 눈을 싹 마주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형이 마지막에 등장해가지고 이걸 하는 거가 재미를 위해서 그 부분은 이제 안 들어갔지.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웠던. 뭔가 우리의 로맨스인데. 끝에 쓰려면 앞에 쓸 수가 없다였어요. 앞에는 사건 종량제 감독님, 김태트 종량제의 정량 총량의 법칙이라고 이제. 총량을 좀 늘리시면 어떻습니까? 제 기준이 아니라 관객들 기준으로 들어갔다는 생각인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 저거 할 때 그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운 것도 있고. 맞아. 그래? 내가 울면서 한 것도 있어? 내가 배우 인생 처음으로 내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니까. 난 원래 못 은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저 나중석 하사를 연기한 성재랑 실제로 친해요. 그 이상한 하여튼 오묘한 기분을 느꼈어. 나중석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내가 잠깐 성재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 그리고 내가 감독님한테 그랬는데 내 커리어 첫 눈물 연기를 성공을 했는데 또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감독님랑 총량의 법칙에 위배되는 장면이어가지고. 저는 이게 더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슬퍼하는 기준이 이제 뭔가 모두가 울고 있지 않고 근데 그 가운데 누군가는 참으려고 애쓰고 있는 게 나는 더 슬픈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찍다 보면 메인으로 쓸 컷을 찍잖아요. 그거는 심지어는 감독님이 리허설 한 번 찍고 안 썼어. 너무 불안하잖아. 감독님 이게 진짜 이게 다예요? 그렇게 하고 끊었죠. 그러니까 참 감독님은 그런 게 있어. 그 본인의 그게 딱. 안주돌병 박스 앞으로. 혹시 저 찾아오신 분 이게 첫 테이크라고 들었어요. 첫 테이크였어? 네, 맞아요. 많이 안 찍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흉터를 안고 있는 그 석봉이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리얼리티한 작품이지만 DP가 그래도 영화는 판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뭔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진실일 수도 있고 뭐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꽉 닫힌 종류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여운을 좀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녕, 준호야. 근데 진짜 혜인이의 이 마지막 표정이 모든 걸 다 얘기해줬어. 피자 배달 하던 입대하기 전에
오늘까지 일한 그때의 안준호가 마지막에 어떤 얼굴로 이 작품에서의 끝을 맺을 것인가에 있어서 정말 그런 웃음의 준호를 본 적이 없다. 저 지문 자체가 저한테 약간 셌어요. 무거운 준호의 짐이 다 덜어지진 않았지만 잠깐 내려놓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시즌 1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였었고 시즌 2가 그 뭘 하려고 애쓰는 인물들의 이야기라면 그렇게 애쓴 인물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잘 가. 또 봐. 나는 이곳에 와서 많은 이들을 만났고 많은 이들과 헤어졌다. 그들은 날 기억할까? 난 그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 DP 시즌2를 봐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부럽습니다. 안 보는. 네, 안 보는. 안 보는. 얼른 보시고요. 시즌 1의 1화부터 한번 쭉 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또 다시 곱씹어서 보면 또 놀라운 숨겨진 의미들이 많은 것들이 있으니 여유 되실 때 재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P 시즌2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혹은 재밌게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도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그 씬에서 또 다른 부분에 또 중심을 두고 보시면은 계속 재미가 있으니까 재시청 부탁드리고 안 보는 분들에게도 안 보는 분들. 널리 전파하셔가지고 풍성한 이야기거리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DP 시즌 1도 그렇고 시즌 2도 그렇고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교훈을 얻고 생각할 거리를 주는 시리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청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경환 배우님이 가끔 하시는 얘기인데 작품은 보시는 분들이 완성한다고 생각해요. 코멘터리를 보신다면 아마 이제 DP를 한번 정주행하셨을 테고 어떤 얘기들을 주시고 나누시면서 이 작품을 완성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되면 또 재밌는 작품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넷플릭스!